이제 신라젠을 보겠습니다. 신라젠은 제가 이제 비교적 반복적으로 최근에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게 제약주의 특성과 또 공매도 관련된 내용까지 좀 복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한번 다시 언급을 드리려고 하고, 이게 또 개인 투자자분들께 문의가 지금도 좀 많이 오는 종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꾸준하게 이제 이슈가 되는 종목은 추가되는 내용이 있을 때마다 제가 좀 점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이제 신라젠이 오늘 반등을 하는데,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약바이오주는 기본적으로 업종 분위기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섹터마다 업종 분위기가 큰 영향을 차지하는 종목들이 있고, 그렇게 크지 않은 영향을 차지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많이 차지하지 않는 섹터가 이제 게임주예요. 게임주는 개별적인 모멘텀에 의해서 움직임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뭐 게임 업체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올라간다고 해서 모든 게임주가 올라가거나 게임주의 주가가 전반적으로 내려간다고 해서 모든 게임주가 내려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연동성이 적다는 말이에요. 근데 대표적으로 이제 업종 간의 분위기가 비슷하게 형성되는 게 뭐냐면 반도체. 굉장히 비슷하게 형성됩니다. 반도체 업종이 올라가면 다른 반도체주 그냥 깔려가요. 근데 특히 업종과 섹터의 분위기가 중요한 건 이제 제약바이오주. 지금 말씀드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성공 투자를 하려면, 물론 그 기업을 믿고 아주 장기간 보유하면은 업종 분위기를 너무 연연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투자자분들은 어쨌든 너무 길지 않은 시간 내에 수익을 보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해서는 제약바이오주의 분위기가 살아날 때 제약바이오주를 투자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제약바이오주는 국내 대부분의 섹터 중에서 가장 많이 밀린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드시 저가 매수가 들어올 건데 언제 들어오냐, 그게 이제 관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그 시장을 볼게요. 시장을 보면은 그 종합주가 지수는 네, 약보합입니다. 지금 상승을 출발했다가 좀 눌렸어요. 코스닥 지수도 약보합입니다. 역시 상승으로 괜찮게 출발을 하다가 좀 밀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제약 섹터, 코스닥 제약 섹터를 보시면은 네, 0.3% 정도 네,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고 있고요. 코스피의 이제 의약품 섹터를 보시면 0.5% 정도 네, 역시 시장 대비 선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되게 되면 오늘 이제 제약바이오주는 어때요? 시장보다는 일단 현 시점에서는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종가까지 아마 강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동안 제약바이오주가 워낙에 많이 밀렸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유입된다고 뭐 무조건 반등한다라는 개념은 아닌데, 지금부터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시장을 계속해서 아웃퍼폼 해준다면 제약바이오주가 살아날 가능성은 생긴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신라젠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신라젠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도 모멘텀은 이제 팩400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팩400 같은 경우 이제 그 항암 바이러스죠.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팩400 간암 치료제,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항암 바이러스 팩400. 그다음에 간암 치료제 중에 이제 넥사바라는 게 있어요. 팩400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넥사바라는 게 있는데 올 3분기 정도? 그러니까 3분기 정도 이내, 3분기라고 하면은 이제 6, 7, 8, 7, 8, 9죠. 7, 8, 9. 7, 8, 9월. 3분기 내 무용성 평가를 발표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에요. 이 무용성 평가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 신약이 치료제로서의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는 겁니다. 그런 중간 평가예요. 근데 그 발표가 3분기 내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발표되는 시기가 짧으면 뭐 한 달 내로, 길면은 한 두 달 내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신라젠 주가는 굉장히 크게 이제 연동을 할 건데, 이전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 임원의 주식 매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신라젠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무용성 평가 발표가 만약에 좋지 못하게 나올 경우에는 이 임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제가 전에 드렸어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사측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신라젠 관계자에 따르면은 이 무용성 평가라는 것은 이제 사전에 정해진 사망자 수가 도달해야 공개가 가능하다고 해요.
근데 이제 올 상반기에 충족하지 못해서 시기를 늦춘 것 뿐이다 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직까지 유효한 통계치를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유효한 통계치는 하반기 정도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3분기라는 것을 분명히 언급을 했어요. 올해 3분기에 문제없이 무용성 평가 결과를 공개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8월 9월 내로는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무용성 평가가 현재 시점에서 신라젠의 가치에는 굉장히 중요해졌다. 근데 지난주 임원 매도가 만약에 이 팩사백의 무용성과 관련된 매도였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비난받을 일인 것은 맞아요. 근데 오늘 신라젠이 올라가는 것은 어쨌든 이 무용성 평가 결과는 3분기 이후에나 알려질 수 있는 거니까. 일단 낙폭과대에 따른 저가 매수 경향이 일단 기본적으로는 강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보여드린 대로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시장 대비해서는 어쨌든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주가 전반적으로 좀 올라간다. 특히 신라젠은 다른 제약바이오주보다 섹터 분위기에 더 민감할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보여진단 말이에요. 개인이 특히 또 많이 투자를 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결과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공매도인데, 사실 신라젠이 이 공매도가 없었다면 지금처럼 하락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공매도에 대한 그 표적이 많이 되는 게 셀트리온, 신라젠, 아주 대표적인 종목이란 말이에요. 신라젠의 그 대차 잔고를 보시면은 작년 말에서 올해 초에 한 2천만 주 정도가 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3천만 주까지 갔어요. 크게 늘었죠. 자, 대차 잔고가 이렇게 늘었다는 것. 그 다음에 하나 더 써드릴게요. 공매도 잔고는 약 800만 주에서 1140만 주까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은 보시면은 이게 대차 잔고가 같은 경우 한 33% 정도 증가를 했고요. 한 34% 정도 증가를 했고요. 공매도 잔고 같은 경우 한 40% 정도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자,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것은 뭡니까? 기본적으로 좀 위험 신호라고 보죠. 왜냐하면 대차 잔고는 정의가 이래요. 주식을 빌린 다음에 갚지 않은 물량이에요. 조금 더 정확한 정의를 하자면 좀 더 길게 말해야 되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주식을 왜 빌릴까요? 물론 주식을 빌린다고 다 공매도로 그게 나오진 않아요. 근데 주식을 빌리는 이유가 공매도 아니면 딱히 빌릴 이유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주식을 빌린단 말이에요. 그럼 대차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뭐예요? 주식을 빌리고 상환하지 않은 주수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보죠, 보통? 공매도 대기 물량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대차 잔고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종목은 공매도가 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우려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종목은 좀 주의를 하시는 게 맞죠. 그런 관점에서 대차 잔고만 보면 신라젠은 주의할 종목이에요, 여전히. 수급적으로. 그쵸? 근데 이 공매도 잔고라는 개념은 대차 잔고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약간 비슷하게 생겼지만 달라요. 공매도 잔고라는 것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서 매도를 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이에요. 자, 엄청난 차이죠. 대차 잔고는 빌려서 갚지 않은 물량이에요. 그러니까 빌린 다음에 이게 이제 공매도로 때려졌는지 안 때려졌는지 그걸 알 바 아니야. 근데 빌린 다음에 아직 안 갚았어. 근데 빌린 다음에 그 빌린 물량 자체가 늘어나면 그게 공매도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공매도 대기 물량이 늘어나는구나라고 상상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 신호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공매도 잔고라는 것은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빌렸어. 이건 대차 잔고랑 똑같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이미 공매도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상환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럼 공매도 잔고 수량이 늘어났다는 건 뭡니까? 공매도를 때렸는데 아직 안 갚은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 1140만 주는 결국은 시장에서 사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다는 건 뭐죠? 결국은 대기 매수 물량이 많아지는구나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차피 언젠간 갚아야 되는 거니까. 가장 쉽게 내리면 어떻습니까?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미래 공매도 물량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는 것은 오히려 기회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입해서 매도하고 상환하지 않은 수량이니까. 언젠간 상환해야 되니까 이게 뭐가 들어야 되는 물량인 거예요, 결국은. 쇼 커버링이 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신라젠 상태는 뭐예요?
대차장고는 늘어났으니까 공매도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으면서도 이미 때려진 공매도 물량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만큼 갚아야 되는 물량도 많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럼 이걸로 유추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변동성이지, 변동성. 상방이든 하방이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만약에 상방으로 자리를 잡으면 팍 뛸 수 있어요. 왜? 쇼커버 리바이 해야 되니까 무섭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대차장고와 공매도 장고는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구분이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오늘은 이제 그 무용성 평가가 이제 언제 나오는지, 그 다음에 공매도랑 이제 대차장고, 공매도 잔고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슈가 있으면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을 꾸준히 좀 따라오시다 보면은 제가 신라젠을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아무래도 개인 투자자분들과 밀접한 종목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은 대부분의 제약바이오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익히시다 보면 충분히 투자를 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